안녕하세요. 자, 원진입니다. 오늘은 이 직업 상담사의 취업과 진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직업 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추천을 하고 취업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직업 심리 검사나 적성 검사 등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잘 들어준다 라고 한다면 이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업 상담사의 주 직무에 따라서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본다면 취업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취업 전문 강사, 그리고 구직자의 재취업 교육과 상담을 하는 커리어 컨설턴트, 마지막으로 잡매칭 컨설턴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잡매칭 컨설턴트는 주로 아웃소싱 업무와 같이 기업과 구직자를 이렇게 연결하고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은 커리어 컨설팅 업무와 잡매칭 업무를 이제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상담사가 직접 기업을 발굴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반대는 이 행정 업무도 있고요. 만약에 정부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컨설턴트 업무를 하다가 학생이나 이제 기업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취업 전문 강사로 또 많이 전환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직업 상담사 취업과 진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사는 주로 정부 지원 사업과 이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마 취업을 하게 되시더라도 지원 사업 운영 기관으로 이제 입직하게 될 경우가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서두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직업 상담사 평균 연봉은 2,400에서 이제 3천만 원 내외입니다. 물론 이제 많이 받으시는 분도 일부 계시지만 그 부분들은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 마인드맵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로드맵을 보시면 먼저 학교 직업 상담사로 입직하는 방법입니다. 고등학교 취업지원관, 대학 일자리센터 취업지원관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고등학교 취업지원관은 대부분 계약식으로 운영되는데 특이하게 부산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취업 상담과 취업 진로 프로그램 운영이 주된 업무입니다. 기업 발굴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봉은 한 2,200에서 2,400만 원 정도고요. 현재 이제 전국의 특성화고에 각 학교당 한 명씩 취업 지원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2022년도에는 1,000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연봉도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럴 때도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단 고등학교 취업지원관은 이 산업체 경력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현재도 이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대학교 이 취업지원관은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 상담과 취업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아무래도 대학교다 보니까 행사가 다양해서 취업 캠프라든지 체육 박람회 등 취업 진로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연봉은 한 2,400에서 3천만 원 정도고요. 대학 취업 지원관도 경력을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입이 입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기관 취업처에서 제대군인지원센터, 말 그대로 제대 군인들의 취업 상담과 프로그램이 주된 업무입니다. 전국의 10개 지역에서 이제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이 제대군인센터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시면 여기 국방전직교육센터로 이직도 가능합니다. 국방전직교육센터는 이 국방부 소속이고요.
제가 알기로 성남에 한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역 예비 간부들의 이제 전직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신입 기준으로 2,400 정도고요. 경력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 교육을 이제 처음 개원할 때 팀장급으로 이제 지원을 했을 때 초봉이 연봉 5천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2차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했고 그때 아마 면접 때 군인 관련 상담 경력이 없다고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합격자들을 보니까 전부 제대군인센터 이제 출신의 이 상담사들이라고요. 전직 지원센터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전국에 12개의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상담사 업무는 이제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린 전직 지원 서비스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초봉은 이제 2,900만 원으로 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계약직도 있지만 대부분 무기계약 또는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채용 공고는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이제 분기별로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 상담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추후에 이제 사기업의 전직 지원으로 이제 옮길 때, 이직을 하실 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안전센터 상담사는요, 직업 상담사와 자립 지원 상담사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통해 채용이 되고요. 주된 업무는 같지만 차이점은 이 자립 지원 상담사는 주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으로 상담이 진행이 되고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을 하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직업상담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같이 보유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이제 가산점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좀 더 채용에 유리하겠죠. 특히 이 자립지원 상담사는 경력이 한 3년에서 5년 하고 5년 정도를 보유하고 계셔야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안전센터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종합센터 같은 경우도 직업 상담사와 자립 지원 상담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방식의 채용은 아니고요. 연봉은 2,400에서 한 2,600만 원 정도입니다. 주된 업무는 유사하고요. 통상 이제 직업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를 함께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엄연히 성격이 다른 자격증입니다. 같이 취득을 하시면 시너지 효과는 있지만 자립 지원 상담사처럼 구청 및 이제 뭐 복지기관에 근무할 경우 입직에 도움이 되고 일반 직업 상담사로 취업은 직업 상담사 자격증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일하기 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을 주 대상으로 직업 상담 및 직업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를 합니다. 물론 이제 행정 업무도 해야겠죠. 연봉은 2,200에서 한 2,600만 원 정도고요.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입직을 하여 경력을 쌓기는 좋습니다. 지역경제진흥원입니다. 이거는 관할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면 부산경제진흥원, 천안이면 천안경제진흥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관할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지원금을 이제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흥원의 일자리 행정부서는 정규직 채용이 상시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제 지역 청년센터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게 이제 운영이 됩니다. 청년들의 진로라든지 취업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제 주된 업무고요. 역시 계약직으로 많이 운영이 됩니다. 민간 위탁에서 정부 지원을 사업받아 운영하는 사기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직업훈련 기간은 직업 교육을 받고 있는 이 교육생들의 취업 상담하고 취업 알선 업무를 담당을 하지만 상담 업무 위에 이제 기타 행정 업무들도 이제 많이 하시게 됩니다. 직업훈련 기간은 직업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를 이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입직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대부분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지만 직업 상담사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기 때문에 직업 상담사로 성장하고 싶은 분은 오래 계시는 것을 비추합니다. 신규 입직자들한테는 추천드릴 만합니다.
연봉을 2,200만 원 선에서 채용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취업 성공 패키지는 저소득 이제 그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직중 상담과 직업 훈련 알선, 취업 알선 등 단계별 이제 취업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연봉은 2,400에서 한 2,600만 원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요. 매년 한국 법무부복지공단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 경력자 대상으로 이제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취업 지원직으로 정규직 채용 공고가 있으니 최소한 1년 정도는 경력을 쌓으시고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취업 지원직 같은 경우에 뭐 자격증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올해 시행되었고 고용노동부 이제 위탁받은 민간 위탁기관에서 채용을 합니다. 올해 초에 이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채용을 했고요. 주 업무는 대상자 상대로 사업 내용을 안내한다든가 개인별 IAP를 수립한다든지 기타 사업 행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중에 이 유형에 해당되는 참여자들이 이제 기존의 시성패 대상이기 때문에 취업 성공 패키지 경력자를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2,400에서 2,6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습니다. 다음은 이 사기업의 전문 컨설팅 회사입니다. 주로 수익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학으로부터 취업 캠프라든지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이제 보수를 받고 위탁 운영하며 취업 특강이라든지 모의 면접, 취업 알선 등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수익 사업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으로도 이직이 조금 어렵고 경력이 좀 쌓이게 되면 캠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한다든가 전문 취업 강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아웃소싱 서비스 업체 및 헤드헌팅은 잡 매칭 컨설턴트가 주 업무입니다. 즉 이제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구인업체와 위탁 계약을 통해서 채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과 사후 관리까지가 주 업무입니다. 이 채용 대행 업무가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업무에 상당한 이 스트레스를 받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연봉은 기본급에 이제 본인의 노력과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요. 고연봉을 받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헤드헌팅과의 차이점은 헤드헌팅은 이제 전문직 고급 인력 위주의 이제 채용이 주를 이루지만 일반 채용 대응은 이제 직업과 연령에 이제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헤드헌팅 회사의 연봉은 기본급이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어요. 철저히 본인 실적 위주로 이제 수익을 받아갑니다.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이제 구직 사이트를 보는 것도 다반사고 직접 이제 해당 구직자에게 연락을 해서 구인업체로 이직을 유도하는 것이 이제 주 업무가 됩니다. 이직 과정에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고연봉을 받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 정말 많이 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웃플레이스먼트 전직 지원입니다. 올해 5월부터 고령자 고용법이 시행이 되면서 회사에서 이제 퇴직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제 퇴사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및 창업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대상 기업은 근로자 1,000명 이상의 1,000명 이상의 기업이고요. 아마 1,900여 개의 회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로 IAP 수립과 상담은 기본이고 직업 심리 검사라든지 변화 관리, 커리어 맵, 연봉 협상 등과 같은 이런 강의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직업 상담 분야에서 가장 직업 상담사의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시행법에 따라 기존의 전직 지원 전문가 자격을 직업 상담사 1급 자격으로 대체하면서 직업 상담사 1급 자격증 취득자가 아마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사업 부분을 보시면 경력과 스킬을 좀 쌓으시는 분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저처럼 컨설팅과 뭐 직업 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을 뭐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학생들 상대로 뭐 강의도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직업 상담사, 직업 훈련 교사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업 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관련 경력을 2년을 쌓으시게 되면 직업훈련교사, 직업 3당 서비스 상급의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이 훈련교사 자격증이 있으시면 직업훈련기관에서 강사 활동이 가능합니다. 연봉은 초봉 2,600에서 3,000만 원인데 경력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사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면 뭐 훈련기관의 뭐 가정평가위원이라든지 문제출제위원이라든지 뭐 이런 컨설팅 활동도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조금 먼 얘기가 되겠죠. 최대한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내용이 좀 길어집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사가 좀 평탄하진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 앞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고 정부 기관에서 직업 상담사의 채용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늬만 자격증이 아닌 전문가로 이제 함께 성장을 해보자고요.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이상 잡 원티드였습니다.